인조가 한 궁녀에게 승은을 내립니다. 승은 상궁 이씨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조기인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불안하고. 그렇죠. 정말 놀라고 불안했을 겁니다. 조기인에게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조기인이 극도로 불안했을 상황. 근데 이때 조기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목숨까지? 네, 목숨까지? 바로 누군가가 조기인을 저주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주도? 아마 조기인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오. 그런데 그 사건을 듣고 더 충격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인조? 인조. 자신을 향하던 저주에 치가 떨렸던 인조인데 다시 또 화가 납니다. 난리 났겠네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조기인을 저주하라고 했을까요? 설마 이 새로운 여자분이 조기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까요? 승은 입은 궁녀. 맞아요. 조기인만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던 승은 상궁 이씨가 인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조기인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자백을 들은 인조 어떻게 했을까요? 아, 완전 약간 트라우마처럼 있어서 엄청 엄하게 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승은 상궁 이씨를 가차없이 유배 보내고 죽여버립니다. 죽이기까지? 네, 마음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공녀인데.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또 조기인을 건드렸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저주 사건을 둘러싸고 궁궐에 수상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었을 것 같아요? 실록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 씨가 스스로 저주하여 이 씨를 모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한다. 아 이거 조기인 씨 자작극. 맞습니다. 조기인이 저주 사건을 꾸미고는 승은 상궁 이씨가 한 것처럼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몄다는 이야기죠. 궁궐에 당연히 소문이 나기를 지금 궁궐에 처음 들어와서 승은을 처음 입은 상궁 신분인 어떤 그 궁녀가 무슨 배짱으로 천하의 조기인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맞아요. 쉽지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기인이 자작극을 벌여서 상궁 이씨를 제거한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가 지금 봐도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저주 자작극 외에도 궁궐에는 조기인에 대한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이었을까? 조소용의 이간질로 해서 딴방에 별거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았으나 궁중에 비밀스러운 일이어서 알고 있는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 중전. 역시 별거한다고 소문난 그 사람은 바로
중전 완전 누구요? 장렬왕. 장렬왕후였던 것이죠. 젊은 나이인데. 조기는요, 인조가 중전에게 관심 주는 것도 싫어했고요. 인조와 중전 사이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도 경계합니다. 그래서 조기인이 택한 방법! 인조와 중전을 이간질하는 것. 인조의 마음이 중전에게서 계속 멀어지도록 철통 방어를 한 거예요. 자, 조기는 과연 어떤 말로 이간질을 했을까요?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알아보니까 이 두 분이 궁합이 너무 안 좋다. 가까이 할수록 계속 건강이 악화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조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네. 예. 인조에게 장렬하고가 아픈데 그 아픈 사람 곁에 가까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안 좋은 말들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명한 건 15살의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던 이 장렬 왕후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조와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불행하다 뭔가. 그렇죠. 와 중전으로 딱 왔는데. 아유. 그렇죠. 세뇌당했네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중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죠. 짜증나고. 너무 막 슬프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왕이 마음이 떠났는데. 결국 장렬왕후는 조기인의 질투와 미움을 묵묵히 받아내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확실히 받는 조기인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고야. 조기인을 통해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내이자 며느리인 세자빈 강씨가 청나라에서 영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소현세자 부부를 향한 미움은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세자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궁궐에 큰 변고가 생깁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 아파요. 소현세자가 그래서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그렇죠. 맞습니다.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끙끙 앓던 소현세자가 돌연 숨을 거둔 겁니다. 아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야 이게 참. 그렇게 소현세자가 급사하고 남겨진 세자빈 강씨의 심정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너무 참담하죠. 그죠? 뭐 참담하기도 하고 그럼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세자빈 강씨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에란이라는 궁녀를 시켜서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물으라고 했을까요? 무당. 그렇죠. 무당에게. 그리고 그 무당은 에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가 북경에서 가지고 온 옷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쁜 일이 계속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세자빈 강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죠. 불 태워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란에게 옷을 주면서 당장 처리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에란은 세자빈 강씨에게 받은 그 옷을 방으로 가지고 와서 곧장 정리했죠. 그런데 그때 조규인, 그녀가 불쑥 나타나서는 옷 정리를 도와주겠다면서 들어온 겁니다. 이상해. 오! 가져가려고. 왜 들어와 갑자기?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죠? 예? 그리고 조기는 옷을 이렇게 뒤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삑 쓰러진 거예요.
에? 쓰러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조기인의 기절에 궁녀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연히 누구에게 알려지겠습니까? 인조한테 가죠. 그렇죠. 바로 보고됐습니다. 인조는 세자빈 강 씨의 궁녀가 무당과 통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분노는 이런 의심으로 이어졌죠.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저주했다. 그렇죠. 바로 세자빈 강 씨가 혹시 나를 저주한 건 아닐까? 인조는 세자빈 강 씨가 이 무당과 접촉하면서 저주를 꾸몄다고 생각한 겁니다. 인조는 이번에야말로 세자빈 강 씨를 벌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 좀 답답하다. 그런데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실록에 적힌 기록이 있습니다. 오. 실력이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해? 조 씨가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일을 핑계하고 에란의 방을 찾아가 마치 우연히 지나다 들른 것처럼 하고서 갑자기 일부러 방바닥에 쓰러졌다. 여기 적힌 말인즉 조기는 또다시 자작극을 꾸몄다는 겁니다. 연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인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주. 저주. 그렇죠, 저주. 조기는 세자빈 강 씨가 무당과 내통했다는 걸 인조에게 알려서 마치 세자빈 강 씨가 은밀히 저주를 꾸민 것처럼 몰아간 겁니다. 그러면 인조가 세자빈 강 씨를 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계승범 교수님, 조계인은 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의 총애를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조가 원하는 거를 조기인이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조의 의중을 간파한 조기인은 세자빈 강 씨가 저주를 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래서 인조가 세자빈 강 씨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결국 조기인은 내명부 쪽에서 인조의 정치적 행위를 뒷받침했던 것 같습니다. 뒷받침. 그런데 세자빈 강 씨의 저주 사건이 있고 몇 개월 후 조기인의 입지가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 올라갔구나, 신분이. 맞습니다. 품계 정이품 소위가 된 겁니다. 또 한 번 승진한 겁니다. 게다가요, 이 무렵에 인조와 중전 사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 인조가 중전을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명한 겁니다. 인조가 중전에게 홀로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에 가서 지내라고 한 겁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다른 궁을 쓰는 별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중전과 별거를 선언한 인조의 명분은요. 아이고, 중전의 건강이 안 좋으니 옮겨서 치료하라는 거였습니다. 아, 핑계네요, 핑계. 아마 한 나라의 국모로서, 여성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던 1646년 1월 또 한 번 인조를 불안에 빠뜨리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이 먹을 전복구이에 누군가 독을 넣었다는 겁니다.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을 탔다? 이거 역모죠. 인조는 배후로 의심되는 사람을 바로 지목합니다.
누굴까요? 세자빈 강씨? 맞습니다. 와. 명확한 증거도 자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세자빈 강씨가 이 독사를 주도했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여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납니다. 어? 결국 1646년 3월 15일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피출시키고 사약을 내립니다. 바로 조기인의 전부였던 이 인조가 55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인조가 갑자기 자, 그렇다면 조나단, 인조 다음 왕, 조선의 17대 왕이 누구죠? 효종이죠. 맞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 그런데 얼마 후 그렇게 인조를 잃은 조규인, 그 상황에서 슬픈 일이 또 이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 다 뿔뿔이 흩어지고 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궁궐을 떠나야 됩니다. 자, 이때 조기인은요, 정말 누리던 부귀영화가 다 흩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렇게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었을 이 조기인. 그런 불안한 조기인을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과연 누굴까요? 지켜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떠난 중전. 그렇죠. 중전. 와야 돼. 바로 인조의 중전이었던 장렬왕후. 장렬왕후는 쫓겨났던 경덕궁에서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 겁니다. 경하드려옵니다. 대비마마. 명심하시게. 난 자네 용서한 적이 없으니. 조계인과 장렬왕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바뀌었네. 야, 재밌다. 자, 그렇다면 조규인 그 성격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속에서는 천불이 났을 겁니다. 결국 조규인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씨가 매번 아침 저녁으로 우물물을 길어놓고는 사람들을 모두 몰리고 몰래 기도하였습니다. 조기는 암암리의 왕실 최고 어른인 장렬왕후를 저주합니다. 와. 과연 저주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조귀는 인조, 자신의 남편 인조의 죽음 이후 무속신앙에 더 매달립니다. 자, 이런 조귀인의 행동을 보고받은 장렬왕후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적으로 불공을 들이거나 무당을 부르는 거 이거 사실 유교 예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장렬 왕후는요 조귀인의 여종을 매질합니다. 결국 조귀는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장렬 왕후에게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장렬 왕후는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고했을까요? 효종. 그렇죠. 조귀인이 벌인 이 섬뜩한 행동에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하라. 그리고 1651년 11월 곧 수십 명에 달하는 조귀인의 측근들, 노비와 무당이 잡혀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주 사건에 대한 국문.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하죠. 그 결과 엽기적인 조귀인의 저주 행각이 드러납니다. 대체 어떤 행각이었을까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괴해 뼈가루를 얻었는데 색이 재와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 검증했는데 그곳에서 조귀인이 시킨 뼈가루 저주의 실체가 확 드러난 거죠. 아, 이제는 더 썸뜩해지는데요, 계속. 자, 그런데 이 조귀인이 쓴 저주물은요 뼈가루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귀인은 죽은 사람의 뼈와 치아,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심지어 그 시신의 살이나 관 조각 등 정말 온갖 엽기적인 저주물까지 다 원한 겁니다. 일단 그 조귀인의 특기가 저주하는 것이고요. 실록에 따르면 조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고스럽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저주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주 사건을 조사하던 중 또 한 번 조정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인 1651년 12월 누군가 영모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효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그러던 중 김자점의 아들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효명옹주가 저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내가 대전을 저주하였다.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숭성군을 세우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귀여운 효명옹주가요? 자, 이 조귀인이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딸인 효명옹주와 저주행위를 했고 김자점 일가는 돕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집 대주가 급사를 맞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하, 이 말을 들은 효정 어땠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화가 난 효종은 조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651년 12월 14일 효종은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귀인 조 씨는 자진하게 하라. 조 씨에게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궁녀로 입궁한 지 21년.
파란만장했던 조규인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한 세상 잘 살고 간다.